근데 잠시만요. 여기 앉아주실 수 있어요? 요거 설명 한 번만 진짜 여기에요? 네. 쌤 혹시 저도 저거 분필이랑 좋아해요. 분필이요? 네, 저도 분필 다른 거. 저는 그냥 있는 거 뽑아 써도 되나요? 제거 쓰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후딱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펜좀 가져갈게요. 왜 다 이탈하는 거야? 진짜 너무 스타트를 끊어준 느낌. 근데 저 긴장돼요. 그러니까요. 어른 앞이라서 그럴걸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셋을 잘해야 돼. 얘네는 애들이다. 얘는 다 쪼렙이다. 마인드셋을 하고 놀아야지. 아, 쌤 근데 영상 너무 예쁘게 하고 찍으셨는데요? 그쵸? 내가 가짜의 삶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화장 다 하고. 근데 진짜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는 거야. 아빠가 나서 마 어째 잔소리하게 이러고 아빠 나 일 좀 하자 이러고 이제 다시 회복해서 두 번째 영상이 약간 울고 있을 거야. 맞아요. 쌤, 저 지수쌤 영상 보고 와, 나 진짜 다시 찍어야 되나? 이런 저만 너무 다시 찍어야 돼. 약간 냄새 날 거거든요. 혹시 여기 물티슈도 있어요? 물티슈 없어. 물티슈 없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왼손. 그냥 갖고 오죠? 네. 그냥 갖고 오죠? 30분 아니에요, 아직. 다 다행이다. 어쩐지 저는 손톱이랑 칠펜이랑 부딪혀서 좀 힘들어서 이거 노트북 색상 변경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아 정말 진짜. 무슨 색상 반전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칠판색처럼 저렇게 보이게 하는.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해요. 아 이게 제가 수업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 수업하다가 내용이 조금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고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번에 스터디 주제로 삼긴 삼았는데 이거를 원장님한테 자료를 조금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좀 조언을 받아서 선생님들은 세 분의 선생님들 거를 쓰시면 되고 민지쌤은 4명의 선생님 거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원장님이 주신 지표 중에 그나마 수업할 때 조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좀 나눴는데 사실 이제 다 누군가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3번은 그래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작다 크다가 3번이 제일 중도값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래도 좀 피해서 좀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간 지표 총평이나 전할 말은 뭐 선생님들한테 뭐 간단하게 코멘트 같은 거 주시면 뭐 제가 고등부 팀장으로서 제가 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선생님들도 발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주간 지표일 것 같아서 요거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요거 참조해서 선생님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수업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쌤, 혹시 이거 심사자명도 오른쪽에 안 쓰셔도 될 것 안 같고 써도 네, 왜냐면 되나요? 이거 쌤 이름만 적으시면 뭐, 네. 뭐 무기명으로 그냥 다 들어가서 아, 볼 네. 테니까 네. 키고 있는 거죠? 네, 다 찍고 있어요. 네. 일단은 39번 해보겠습니다. This active involvement provides a basis for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f the meaning of the word 라고 주어진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문장만 봤을 때 이 this active involvement가 이 적극적인 관여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옆에다가 적극적인 관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써봅시다. Provide the basis of that of aesthetic processing. 어떤 미학적인 처리의 깊이의 어떤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작품의 의미의 숙고의 기반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인 관여는 미학적인 처리와 작품에 대한 숙고 를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글을 읽어보면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figure, and style background. 자, 어떤 맛교환, 흥미로운 맛교환이 있는데 어디에 맛교환이 있냐면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맛교환이 있대요. 근데 뭐에? subject matter, 주제, 그리고 스타일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고 그 안에 맛교환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주제와 스타일. 자,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자, 이런 representational painting 하면은 사실 뭔지 알기 힘든데 이게 구상주의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아니면 뭐 그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구상주의 미술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런 구상주의 그리고 구상주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굉장히 반영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상주의 작품들에서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어떤 포커스는 주제에 있대요. 근데 그 주제가 resembles everyday life, 일상생활을 닮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 이 배경의 역할은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 어떤 정신적인 모델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걸 어떻게 감상을 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representational painting 어떤 그런 작품들을 R이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이런 애들은 주제와 스타일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주제는 일상을 닮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백그라운드는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플러스의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뒤에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y the viewer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 자, 여기서 piece는 작품의 한 조각을 가리키는 거고요. 어떤 그 기쁨 그리고 불확실함의 감정은 그 시청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을 그 작품의 끝까지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그림이나 어떤 작품을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자, 그 다음에 또 표현주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E라고 얘기를 쓸 거고요. 이 극도로 표현주의적인 작품 또는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novel stylistic devices. 이 여기서 novel 하면은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적인 장치들이 work 작동을 한대요. in an in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어떤 부조화적인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주제와 스타일의 관계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뭔가 불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대요. Thus, 그러므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잘 읽히지 않을 때 그 작품이 또는 그 말은 즉슨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잘 읽히지 않을 때,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remind the viewer of or reader that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자, 잘 읽히지 않을 때 그것의 departure 하면은 어디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conventional forms, 관습적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방식에서 조금 더 떨어진 그런 벗어난 그런 작품들의 특성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대요. 뭐를 떠올리게 해요? aesthetic attitude, 어떤 미학적인 태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게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전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현주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학적인 태도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보면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between A and B를 먼저 찾고요. 자,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인 태도 그리고 미학적인 태도 사이에 이 스위치를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균형 잡힌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지금 이 문장이 1, 2, 3, 4, 5번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적극적인 관여가 미학적인 처리와 어떤 작품을 숙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적극적 관여가 이 앞에 지시사가 있기 때문에 뭔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자, 그러면 우리가 미학적 처리를 하고 작품을 숙고하는 데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작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현실을 반영을 하는 작품에서는 굳이 이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잘 읽히지 덜 읽힐 때 또는 덜 쉽게 읽히지 않을 때,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미학적인 태도를 작품을 감상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작품을 숙고하는 데 필요했던 이 적극적인 관여가 바로 이 미학적 태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학적 태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 이 문장 뒤에 바로 이 문장이 나와야겠죠. 이 this active involvement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혹시 피드백을 바로 받고 싶으세요? 제가 네, 좋아요. 바로 잠시만요. 받고 싶어요. 취향 차이로 이제 합시다. 네. 바로 받고 아님 말고. 네, 저 바로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수업 준비를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좀 준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수능식 쪽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에 필요한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구문 독해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기에서 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특히 뭐죠? appreciate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애들의 영어를 좀 기반기를 늘려줄 수 있게 저기서 쓰인 단어 뜻 말고도 자주 나오는 뜻 정도를 조금 같이 언급해 주시면 애들도 이 지문만 본 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것도 봤고 하는 걸 조금 더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구상주의적 작품 이런 거 애들이 좀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쌤께서 뭐 모나리자라던가 뭔가 이렇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고 와주신 게 일단 되게 좋았고, 그 보이스 톤 이런 게 확실히 좀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편안한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판서 같은 경우에 그 막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다만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색깔만 분필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아이들이 어디가 중요한지 애들 입장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로 해주는 것보다는 애들은 우리 필기를 따라가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색깔 구분해 주시는 거를 같이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목소리 톤이, 저는 그 긴장할 때나 긴장하지 않을 때나 매번 목소리가 조금 불안정한 편이거든요. 근데 목소리 톤이 되게 안정적이고 차분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아까 지수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어 같은 경우가 되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departure 같은 경우는 원래 뜻이 뭐 출발, 떠나다. 그래서 결국엔 벗어남까지 간 거니까 뭔가 이런 걸 알려줘야지 애들이 저번에 이 뜻이 아니었는데 왜 이번엔 또 이 뜻이지? 그 다음에 컨벤셔널 같은 경우도 뭐 전통의 원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아가면 어떤 뭐 그 형용사 다른 뜻을 가질 때는 진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다양한 단어를 엮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민지 쌤은 뭐 강사는 아니지만 완전 정말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옛날에 그러니까 공부 영어 자체를 시작했을 때부터 문장을 읽는 방법 자체가 동사를 먼저 찾고 그 앞에 주어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워왔어서 문장을 해석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항상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채령쌤 수업을 들으면서는 쌤이 다 읽어주시고 한 번에 그냥 해석을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문장 읽는 법을 조금 읽는 게 조금 어렵다? 약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얘는 근데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이게 저만 그럴 수 있는데 그 지문에 바로 연결돼서 판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따라가기 조금 힘든 부분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이게 연관성을 갖고서는 좀 이해를 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 외에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한테 힘든 생각보다 되게 네. 네? 다니는 이유가 말하다 있죠. 보면 좀 더워져요. 지금 더워요. 저도 좀 더워요. 이거 안 돼서 못 꺼요 저게. 아 그래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던데 채영쌤 돼요? 안 되죠? 그거요. 안 제가 되는데 일단- 말을 안 해. 끌 수 있죠. 안 꺼져요? 이게 안 돼요. 얘가 안 더우면 되는구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엄청 안 들어요. 그쵸? 네. 여기 자습실도예요. 거의 제가 거의 그 매달려가지고 해서 맞아. 이거 엄청 꾹 눌러야 돼. 완전. 배터리 없는 가져갔어요. 이 칠수 왜 이렇게 높아요? 나도 못하겠어. 제 저녁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덥죠? 정신들 좀 차리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자.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자 이거 39번. 자 일단 지금 요게 2024년 6월의 기출인데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 오답률이 81%나 이제 됐다. 상당히 오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대다수가 틀린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자만함은 약간 좀 넣어두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하고 왜 정답이 5번이 되는지도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문장 삽입을 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두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이 주어진 문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글에서 도대체 틈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눈에 사트 뿅뿅 어디? 티스 있잖아 티스 그치? 쌤이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지 어디에서? 문장 순서 삽입에서 그렇지 이 적극적인 관여가 이런 뜻인데요 얘들아 그러면은 이 적극적인 관여가 어디 나와 있어야 돼? 이미 위에 나와 있어야 돼 그렇지 이 적극적인 관여가 뭐 한대? 제공을 한대 뭐를 제공한대? basis 기반을 제공을 한다 뭐에 대한 기반을 제공을 해요? 깊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을 해요 근데 뭐의 깊이예요? Aesthetic processing, 미학적 처리와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그리고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숙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깊이의 기반을 제공을 한다. 문장, 그치 참 어렵게도 써놨다, 그치 얘들아? 그치만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야? 결국에는 이 this active involvement, 이
적극적인 관여라는 게 긍정적인 거다, 부정적인 거다? 긍정적인 거다. 미학적 처리에 대한 깊이의 기반이 되어주고 또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깊이의 기반이 되어준대. 이게 안 좋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아, 플러스구나 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위에 어떤 플러스가 나오는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아, 유도부사 나왔죠. 동사 여기다 표시하고, 그치? Interesting trade-offs. 아, 흥미로운 균형이라는 게 있대. 이게 trade-off가 원래 균형, 뭐 그치? 상충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균형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얘들아, 그럼 이건 뭐예요? 뭔가 상충되는 것이 한쪽이 좀 비중이 크면은 한쪽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아, 뭐에 균형이 있대요? In the relative importance. 상대적인 중요성에 흥미로운 균형이 있대.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이에요? subject matter 하면 뭐예요? 주제, figure, 그치? 형상 얘기하는 거지. 즉, 이 형상, 주제, 그리고 또 뭐 사이의 스타일의 사이인데 이 스타일이 뭡니까? 또 뭐예요? 배경. 아, 우리가 뭔가 예술 작품을 볼 때 그거에 주제가 있을 거고 그거에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아, 그런데 이렇게 두 아이 사이에서 흥미로운 균형 관계가 있다. 이 중요성의 균형 관계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면 돼. 그치?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아, 매우 구상주의적인 그림, 연극 혹은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인데요. 몰라. 내가 미술 전공도 아닌데 구상주의적이다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얘들아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지문에서 문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일단 구상주의적인 거 나왔으니까 이게 뭔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지. 요런 곳에서는 the focus, 초점이라는 게 얘들아 이 focus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importance랑 연결 지을 줄 알아야지, 그치? 아, 그러니까 초점이, 그러니까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is on subject matter, 주제에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주제가 어떤 주제예요?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닮아있는 주제가 중요하다.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 아가들도 이런 resemble 이런 거 뒤에 전치사 with랑 같이 쓰면 틀리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고. and 그리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 subject matter가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이 배경 스타일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To facilitate. 용이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그냥 이 mental models 하면은 여기 가끔 원래 이거. 괜찮아요. 돌아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안 되네. 이게 왜 가끔 이러더라고요. 네. HDMI. 얘가 꺼졌구나. 이거 안 꺼지게 하는 것도 있어요. 화면이 안 꺼지게 할 수도 네. 있어서. 진짜요? 네, 네. 나중에 끝나서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방송사고. 정신 차리라고. 그치. 다시 한번 집중 돌아올 수 있겠죠. 자, 해봅시다. 뭐 하는 거야? 이 심성 모형의 구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초점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주제, 서브젝트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요. 그냥 요 심성 모형의 구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배경일 뿐이야. 우리는 주제만 잘 알면 되고 그냥 이 배경 같은 거 그냥 우리의 심성 모형이 뭐예요? 머릿속에 그리는 모델. 그거의 구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여기까지 이 구상주의적인 그림에서는, 작품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지? 용이하게 한데 easy peasy. 자, 좋아. 다음 넘어가 봅시다.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뭔가 이렇게 즐거움과 불안함이라는 요 감정들이 carry the viewer.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끌고 간대요. 어디로?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그 작품의 결론으로, 그 작품의 결말로 끌고 간다. 무슨 얘기야, 얘들아? 여기서 piece 하면 조각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요 작품의 결말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는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이 끝까지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근데 뭐가? 즐거움과
불안함의 감정이래. 불안하네, 그치? 불안함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그치? 우리는 그래서 요런 문장, 얘들아, 문장 삽입으로 출제된 거 내신에서 또 삽입으로 출제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없지요. 나라면 요거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얘들아, 이제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구상주의적인 작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expressionist. 뭔가 이렇게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작품이란다. 몰라도 돼. 문장에서 알려줄 거야. 걱정 마, 쫄지 마. 자, 매우 이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요. Novel stylistic devices. 새로운 스타일 장치들이 작동을 한대. 어떻게? 부조화적인, 뭔가 이렇게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 뭐에 대해서? Against the subject matter, 주제에 대해서.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초점이 조금 더 어디에 가겠어요? 스타일, 배경,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얘기겠지. 왜? 조화롭지 못하네. 그리고 조화롭지 못하면 어떨 거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불안하네. 불안한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괜찮을까? 좋아. thereby 따라서 얘가 동시에 뭐 하면서 creating 만들어내면서 disquieting atmosphere 바로 나오죠. disquieting 하면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uncertainty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때 얘들아? 이런 표현주의적 작품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불안하대. 조화롭지 못하대. 어렵겠지. 문제가 나왔네?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or easily interpreted. 언제 그 작품이 좀 덜 읽기 쉬울 때 혹은 덜 쉽게 해석이 될 때 쌤이 말했지. 이 작품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가 expressionist, 표현주의적인 작품은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작품들이 나오게 될 때 it's departure. depart 참 무슨 뜻이에요? 떠나다, 출발하다. departure 그러니까 뭐겠어? 멀어지는 거겠지? 벗어남이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그것의 벗어남인데요. 어디로부터의 벗어남입니까? From conventional forms. 이런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벗어남은 이런 뜻인데 얘들아. 그래서 전통적인 형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겠지. 그런 전통적이고 관습적이고 좀 진부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얘들아, 그럼 이 진부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이 expressionist랑 또 연결이 되겠구나. 계속해서 연결. 요것이 뭐 한다? reminds. 상기시킨다 라는 거야. 누구에게? 보는 사람 혹은 독자에게 뭐를 상기시킬 수가 있는 거지? 요만큼의 대절을 상기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That an aesthetic attitude. 미학적 태도가 is needed. 필요되어진다 라는 거. 얘들아, 필요되어진대. 플러스죠? 필요하다며.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며. 그럼 플러스겠지. 우리 뭐 찾는 건지 기억나나? This active involvement. 우리 플러스 찾는 거였는데 플러스가 이제 드디어 나왔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요거 this active involvement가 지칭하는 거 이 친구일 거고, 그럼 어차피 답이 될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쌤이랑 마지막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미학적 태도라는 것이 필요된다, 요구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he whole episode. 그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appreciate 하면은 주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지요. 이해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전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지 파악하는 연습 자꾸 해보기. 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이해해볼까? An ability to switch.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하는 능력인데 뭐와 뭐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이죠? 요렇게겠네요. 뭐와 뭐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이야. Pragmatic attitude 하면은 실용적 태도라고 하겠죠. 뭐의 실용적 태도지?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의 실용적 태도와 and an aesthetic attitude, 미학적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런 얘기인데, 우리 다시 한번 연결 조금만 더 짓자면 이 pragmatic attitude는 어떤 작품이랑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좀 구상주의적인 작품들, 그치? 왜? 우리의 일상과 닮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미학적 태도가 필요한 건 특히나 어떤 작품이었지? expression
perfectionist 그렇지 이런 표현주의적인 작품들이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연결 리마인딩하고 쌤이랑 쭉쭉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능력이 is fundamental 근본적이다 기반이 된다 이런 얘기지. 뭐에? A balanced life.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일상에 균형 잡힌 삶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미학적 태도도 지녀야 하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도 지녀야 하고 요런 얘기가 결국에 필자로 하고 싶었던 얘기겠죠.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 39번 질문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저도 필요해 바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노력이 진짜 많이 섞여 있는 수업이라는 게 드러나고 일단 왜냐면 중간에 분명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던지는 약간의 뭐 장망이나 그것도 다 노력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수고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애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진짜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고 선생님이 진짜 그래도 수업 오기 전에 뭔가 연구를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조금 제가 저기 수업하면서 좀 그랬던 거는 괄호가 너무 많아요. 괄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저기 맨 위에 내려보시면 네. 여기서 쳐가지고 뭐 여기 닫은 거 알겠는데 네. 저기 괄호가 지금 맨 맞아요, 위에 4개고 맞아요. 저기는 3개인데 필기를 할 때 3개를 쳐야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익숙한 애들은 뭐 잘 알아서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그 문법적인 부분에서 단어 형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사의 형식 몇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사구문 이런 거는 조금 더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밖에 없어요. 다루가 헷갈린다. 사실 그렇게 그런 점은 못 짚었는데 그냥 일단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같이 보자 하고 그 지문으로 들어가셔서 좀 애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애들이 듣는다면 그리고 이게 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끊어서 이 말은 어떤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좀 애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서 근데 채울 때 여기 칠판이 저게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그 필기를 하는 것도 애들이 전체 이 화면을 봤으니까 빛이 잘안 안 보이네. 보인대요. 필기가. 잘 안 보여요 거기서는? 쌤잘 보여요? 여기는 잘 보여요. 자리마다 또 다른 네, 아, 여기는 그런가 괜찮아요. 보다. 이게 근데 빔 프로젝터가 여기서 비치는 거라서 맨 뒤가 오히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국기쌤 강의실도 이쪽 애들 안 보일걸요? 맞아요. 애들한테 약간 미안해졌어. 저는 그래서 너무 안 보여. 잘 봐봐요. 조금 미안해요. 저 옛날에 국기쌤 강의실 쓸 때 그랬어요. 애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맞아요. 그럼 여기로 다 같이 올려고 그래서 자리 없어요. 애들 서서 필기했어요. 진짜요? 네. 저는 그래서 미안하지. 이거 화면 색상 반전 해가지고 아. 글씨가 하얀색으로 보이게 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내신할 때는 PPT 그냥 따로 만들어요. 저거랑 똑같은 색으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지 진짜요? 않아요? 쌤 그거 아이패드 같은 거 하면은 몰라요. 땅땅땅 하면은 아, 제가 안 가져와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삽입 문제니까 힌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힌트 보면은 제일 좋은 힌트는 내가 뭐라 그랬어? 역점 나오거나 아니면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나오거나 지금 여기 보면은 this라고 해서 지시형용사로 시작하는 거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치고 시작할게요. 자, 이러한 적극적인 involvement 무슨 뜻? 아니야. 관여, 그렇지, 관여. 그 다음에 개입. 이런 적극적인 개입은 provide, 제공할 겁니다. A basis, 그 기본을 제공할 거래. 뭐에 대한 기반이냐면은 우리 base 같은 경우는 뭐뭐에 기반하여.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어? base? A on B. on, 그치. A on B 이런 것처럼 B based on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base는 얘랑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구조 분석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냐면 the meaning of the work. 이때 work
우리 이제 이쯤 됐으면 작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지. 자, 작품에 대한 의미의 기반을 잡아줄 건데 적극적 개입. 얘는 우리한테 작품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 뭐냐면은 four depths of aesthetic processing, 미학적인 과정에 대한 깊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또 기반을 제공해줄 거래? 성찰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요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계속 읽으면서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 흥미로운 트레이드-off가 있대. 우리 트레이드-off라는 거는 주고 받는 거니까 결국에 너랑 나랑 뭐가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흥미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어디에 흥미로운 균형이 있대? In the relative importance. 상대적인 중요성. 무엇의 상대적인 중요성인 거야? Subject matter. 주제와 그 다음에 스타일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 균형이 있을 거래. 그럼 우리 여기까지 정리 끝냈으니까 방금 읽은 문장도 한번 봅시다. 균형이 있을 거래. 뭐랑 뭐 사이에? 주제와 스타일 간의 균형. 그 다음에 그럼 일단 1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 관여, 개입 이런 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1번 탈락. 그 다음에 2번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우리가 뭔가 구상주의적인 작품, 뭐 그림 같은 거 아니면 연극, 이야기에서 상당히 이런 구상주의 작품에서 the focus,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는 거야? subject matter, 주제에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주제? 때부터 바로 열고 that resembles everyday life까지 끊고 우리는 주제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대. 그 다음에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is 뭐 하는 것이다? to facilitate. 우리 facilitate 무슨 뜻? 용이하세요. 그치,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는 거야.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무엇을 쉽게 만들어줘?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 우리 정신적 모델에 뭔가 세우는 거,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쉽게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구상주의적인 작품에서는 R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우리 초점이 어디에 가 있다? 주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이런 배경 스타일 같은 거. 이거는 뭘 도와준다? 그 멘탈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걸 도와준다고. 멘탈 모델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은 너네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은 머릿속에 조금 더 떠올리기가 쉬워지겠지. 그런 걸 이제 construction of mental model로 받아들여주면 될 거고. 자, 이번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한 게 있어 없어? 아직까지는 없어. 그냥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우리 만족감이나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carry, 끌고 갑니다. The viewer, 어디까지 끌고 간대요?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 piece 무슨 뜻? 작품, 그치, 조각, 뭐 piece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작품의 결론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가 뭔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재밌고 계속 궁금하고 그리고 결말 알 수가 없으니까 uncertainty, 불확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계속 가져가면서 작품의 끝까지 데려간다. 이런 말인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야, 몇번 지각이야, 세상에. 자,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개입이라는 단어를 디스 받을 만하게 없잖아. 그러니까 3번도 일단 탈락. 다음에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지금 구조가 어디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위에 나와 있는? 그치.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랑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랑 되게 비슷하지? 근데 단어가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어? 이번엔 이라고 바뀌었지?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끊고 자, 이제 novel 무슨 뜻? 새로운. 그치. 요거 명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란 뜻이고 형용사로는 참신한.
아니면 뭐 새로운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장치는 work. 어디 가세요? 학생이 마음대로예요. work 작동합니다. 자, 우리 이제 expressionist work에서는 스타일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자, 이런 스타일은 작동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 in harmonious manner. 부조화적인 하모니의 앞에 in 붙었으니까 부조화적인 방식으로 뭐에 반대해서 against the subject matter. 주제에 반대해서 부조화적인 방식으로 적용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럼 잠시 자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에서 삼각형이랑 역삼각형으로 반대 구조 잡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거든. 우리 novel 요거 단어를 갖다가 역삼각형이라고 하면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윗부분에서 구조도 되게 비슷한데 얘랑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 스타일은 참신해. 아까 주제는 어디서 끌고 온다 그랬어? 일상생활에서 끌고 온다 그랬었지. 그래서 everyday life. 좋대라고 알죠? 지각이라고 안 해요? 지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지각이라고 안 해요? 너무 많이 지각했어요. 자 따라서 thereby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그 결과 불안한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실은 요 앞에 콤마가 있어줬으면 좀 더 좋긴 했을 텐데 우리 콤마 플러스 뒤에 접속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뒤에 ing 나와 있으면 요거는 분사 구문으로 봐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그러므로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자 우리 주제에 대해서 뭔가 어디 나왔어? 표현주의 작품에서 이런 참신한 스타일의 그 디바이스들은 부조화스러우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진 거야? 불안한 감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4번에도 우리 disactive involvement 이런 거 아직 찾을 만한 단서가 없어. 얘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게 사례 1인 거야 얘가 이제 사례 1 그 다음에 사례 2 그러니까 중간에 이러한 개입이라는 게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까 몇 번이니 4번도 탈락시키면 되는 거고 thus 따라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요거 앞문장이랑 이어서 읽어야 되는 거지. 부조하니까 우리 계속 불안해. 그럼 읽을 때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불편하지. 잘 안 읽히겠지. 수능 가봐. 얼마나 떨릴까? 불안하면 글이 잘 안 읽힐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덜 읽힐 거고 똑같은 말로 바꿨으면은 쉽게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this departure 원래는 무슨 뜻이야? 알고 있는 거? 출발 그치? 출발. 자 출발이라는 건 내가 그 장소로부터 떠나다는 뜻이니까 떠남. 그 다음 여기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벗어남. 우린 요 단어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로부터 벗어났대? From conventional forms. 됐다. 감사합니다. 자, 요런 형식으로부터 벗어났대. 우리 conventional 하면 알고 있는 듯이 전통적인 있지. 전통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원래의. 근데 너네 친구한테 나 원래 이랬어. 그러면 꼴 보기 싫지. 진부하지. 그러니까 얘는 다른 지문에서는 진부한 뜻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원래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이런 원래 형식으로부터의 벗어남은 주어 remind 상기시켜 준대 뷰어들 아니면은 리더들한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준다? 대절 대괄호로 묶어줄게요. That an aesthetic attitude 주어 프라임 is needed 이런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된다고 뭐 하기 위해서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전체 에피소드를 appreciate 무슨 뜻? 이해하다 또 감상하다 또 감사하다 또 완전 범생이다. 완전 범색 에이플 그 다음에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지. 그래서 appreciate 하면은 감사하다 인정하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여기서는 이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대. 자, 우리 앞문장과 뒷문장 볼 건데 지금 4번 기준으로 앞문장에서 불안한 감정, 뒷문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잘 안 읽힌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요? 잠시 같이 찾아줘. 어디야? 뭐요? Its departure reminds. 아 여기군요. 4번 문장을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문장에서는 지금 문제점. 괜찮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어디 갔다가 돌아와요. 자,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요거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해결책은 필요한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그러면 지금 해결책 처음으로 등장한 거지. 아, 그럼 얘가 필요하대. 얘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뭔가 작품을 볼 때 미학적인 태도가 없어도 되지만 있어야 되는 작품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러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맨 마지막에 5번에다 넣어주면 되고 뒷문장도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An ability, 어떤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까지. 자, 이러한 능력이래. 뭐랑 뭐를 전환하는 능력? pragmatic, 실용적인 거. 그 다음에 aesthetic, 미학적인 거. 이거 우리 앞문장에서 찾았던 거. 삼각형, 역삼각형 구조 찾아봐봐. 삼각형. 누가요? pragmatic attitude. 그렇죠. pragmatic 하면은 everyday life 요거 찾아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역삼각형 구조 잡아주면 되는 거지. 자, 이러한 것들을 전환하는 능력은 is fundamental 기본적이래, 기초적이래. 뭐에? to a balanced life.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 균형 깨져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또 강조했고 그 다음에 요 단어도 fundamental 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베이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계속 앞문장이랑 뒷문장 연결하면서 읽는 거 플러스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치환돼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찾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힘들어. 쌤도 피드백. 네, 저도 피드백 바로. 일단 단어 뜻을 그래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고 근데 저라면 단어 어감을 조금 더 설명했을 것 같아요. 단어 뜻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지문에서 왜 저자가 저딴 식의 단어를 썼는지를 좀 짚어줄 것 같고 그리고 판서가 많긴 많은데 그 저기 본문에 있는 판서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요 옆에 판서가 조금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쌤도 얘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는 예시 같은 게 많이 보이긴 하고 그리고 논리 전개가 좀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판서하실 때 단어 뜻 다 써주시는 거 좋은데 약간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다 써주시는 것보다는 이 지문에서 쓰인 뜻을 하나를 써주시고 나머지는 설명 정도로 하셨어도 왜냐면 판서가 또 너무 많아지면 애들이 해석할 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뜻이 쓰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뺏길 거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이 컨택도 너무 좋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중간중간 학생들한테 단어 뜻을 물어봐 주시는 게 가장 좋았어요. 애들이 뭔가 이렇게 좀 중간에 어디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았고 네 그리고 역삼각형이랑 삼각형 저렇게 도형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단어 짚어주시고 그리고 지문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애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 바꿔서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중요 문법 같은 것도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또 저 뭔가 판서가 약간 답을 이렇게 그 골라내는데 조금 더 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옆에 여기 들어가 옆에 있는 판서가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지문에 좀 이렇게 논리를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판서를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정답이랑 좀 이렇게 정답을 골라내는데 직접적으로 사용이 안 된 게 조금 아쉬웠어요. 감사합니다.
민지쌤 거 안 들어도 돼요? 저 중간에. 아까 아, 맞다. 안녕 얘들아. 우리 39번 지문을 좀 볼까? 요 39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맨날 틀리는 순서 삽입 유형이잖아. 그럼 당연히 너네가 먼저 어디서부터 읽고 들어가야 돼? 이 네모부터 읽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모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얘들아 지시사 this 있는 거 좀 확인해야지. 이런 적극적인 참여, 개입이라고 한다는 건 얘들아 사실 저기 있는 involve가 너네가 더 단어 뜻을 할 때 포함하다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포함을 할 거야. 포함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으로도 얘가 많이 쓰이냐면 참여, 개입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좀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뭘 제공해 줄 거냐면 목적어까지 찾읍시다. 기반을 제공해 준답니다. 라고 써놨으니까 얘들아 이거 바꿔 넣을 수 있는 단어 뭐야? 뭐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바꿔 넣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뭘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가 있냐면 깊이를 위한 지금 기반을 제공해 준대. 뭐에 대한 깊이냐면 얘들아 미적 뭔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숙고를 할 거래. 어디에 대해서 숙고를 할 거냐면 의미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의미냐면 여기 더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작품의 의미를 숙고하거나 아니면 미적 처리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를 더해주는 게 뭐라고? 이런 적극적인 참여라고. 그럼 너네가 여기서 지금 이 네모만 딱 읽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게 분명 앞에 뭔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어떤 작품에서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지까지 생각을 해야지.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너무 이거 읽을 때 여기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줄줄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보면 대여니까 바로 칠 거고 스위치 된 거 확인해 주세요. 아주 흥미로운 뭐가 있냐면 교환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건데 어디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얘 있잖아. 형용사고요. 뜻이 저거 뭐니? 상대적인이잖아. 그러면 상대적인 중요성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대. 그러면 얘들아 진짜 누구만 중요하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얘가 한번 중요했다가 얘가 한번 중요했다가의 어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써놓은 거냐면 서브젝트 매러야. 주제가 될 수 있는 물질, 즉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피겨가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보통 너네가 도표 풀 때는 뭐 수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인물로도 많이 알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소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재가 중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가 중요할 때가 있는 거냐면 요거 다른 색으로 쓸게. 스타일이 중요할 때가 있대. 근데 스타일은 뭔데 그러면? 뒤에 설명 나와 있잖아. 배경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쓴 거야. 그럼 얘들아 니네가 여기서 잡아야 되는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잘 읽자고 했잖아. 제가 지금 저 첫 번째 문장을 썼을 때는 뭔가가 얘가 중요했다가 얘가 중요했다가 하는 그 아주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라고 쓴 거냐면 교환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라고 쓴 거니까 너네가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 언제는 소재가 중요했다가 언제는 배경이 중요하구나. 요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요렇게 먼저 잡아 놓을 거야. 그 다음 볼게. 그래서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다. 얘들아 부사다 누구 수식하고 형용사 수식하고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 잡아주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representation을 한 그림에서는 혹은 연극에서는 이야기에서는 represent가 무슨 뜻이야? 뭐 표현하다, 나타내다, 뭐 상징하다니까 너네가 이게 뭔 줄 알아? 뭐 표현적인? 이라고 해석하겠지. 냅두고 일단 뭔지 보자. 그래서 뭔가 representational한 그림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어디에 가 있대니 얘들아? 소재에 가 있댄다. 그럼 너네가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그림이 representational하대. 뭔지 몰라. 근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써놓은 거야? 소재야 라고 써놓은 거야. 그럼 상대적인 중요성이 소재한테 가 있는 거네.
그 다음 볼게. 그래서 소재라는 건 또 뭐냐면 대동그라미 쳐서 주관이라고 쓸 거고요. 삼형식 타동사의 수일치 맞은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재는 일상의 삶을 굉장히 닮아 있는 소재야. 그럼 얘 소재는 굉장히 친숙한 소재가 되는 거네. 그리고 있잖아, 이 representational한 그림에서는 뭐가 백그라운드 스타일의 역할이라고 써놨네. 즉 배경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냐면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해줄 뿐이야. 뭐를? 니네가 어떤 그림이나 연극이나 이야기를 봤을 때 정신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배경은 도움을 줄 뿐이야 라고 썼으니 초점은 중요한 건 소재고 배경이나 스타일은 뭐 하다는 거야 얘들아? 결국 뭔가 도움이 되는 도구 정도로만 쓰이게 된다 라고 써놓은 거네.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representational한 그림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조금 들어주면 어떤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는데 소재가 일상생활과 매우 닮았다잖아. 그러면 그 소재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좋아하는 와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와인이 있어. 욕 아니야? 이렇게 와인이 있어. 그럼 배경은 너네가 이 소재를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 여기 뭐 안주거리도 있고 이게 representational한 그림인 거야. 그래서 소재도 친숙하고 배경도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도구적으로 쓰인 그림이래. 그 다음 볼게. 그래서 보시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만큼 가로치겠습니다. 수일치 맞은 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 기쁨의 감정이 들거나 아니면 불명확성의 감정이 들 수 있어. 내가 여기다 예쁜 그림을 그려놔서 그렇지 막 귀신 그리고 했으면 폐가 옆에다 그리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진짜 막 되게 안 좋은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즐거움의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저 representational한 그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 쪽으로 데려갈 거냐면 그림의 결론 쪽으로 데려가 준다니까요. 그럼 얘들아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너무 이해 잘됨 이거야. 그 다음 문장 보자. 근데 있잖아 얘들아 근데 잠깐만 여기까지 읽으면서 중간에 뚝 끊긴 데 있어? 아직 하나도 없지? 그냥 계속 갈 거야. 인부터 어디까지 가로칠 거냐면 여기까지 가로치셔야 되겠네요. 이번엔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expressionist words래. 저거 둘이 사실 똑같은 단어 아니야? representation이나 express나. 그래서 얘들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어떤 장치가 쓰이냐면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적인이니까 얘들아 여기 노란색으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아주 새로운 장치들이 얘들아 이거 명사야 조심하세요. 복수동사라서 복수동사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아주 새로운 장치들이 쓰여 작동을 해. 어떤 방식으로 쓰여 얘들아? 아주 부조화스러운 방식으로 쓰여. 뭐랑 반대되는 부조화스러운 얘들아 방식이냐면 against 약간 반이 어감이 있다 그랬어. 소재랑 이라고 쓴 거야. 됐어? 그러면 소재랑 배경 스타일이 상충되는 그림인 거야 쟤는. 예를 들어서 저 그림이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다가 나 한국어 썼어야 되는데 여기 옆에다 그려줄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소재가 있어. 소재가 인간이 얘들아 뭐 꽃을 든 남자가 있다고 치자. 꽃을 든 남자가 있는데 배경이 소재랑 반대돼서 쓰인대잖아. 그럼 일반적인 우리 representational 그림이면 뭐 옆에 여자도 그려놓고 가로수도 그려놓고 했을 거야. 근데 이 배경은 이 소재랑 반대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막 여기에 천왕성 있고 여기에 지구 있고 이딴 식의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쓴 거야. 그럼 너네가 이 그림이 이해가 가겠어? 이게 도대체 뭐야?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thereby 어떤 느낌이 들 수밖에 없냐면 분부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아주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그럼 얘들아 너네는 이런 그림에서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네. 그냥 쉽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리해 놓을게요. 우리 내신을 위해서.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expressionist에서 중요한 게 돌아가는 건 새로운 스타일, 즉 배경이 되는 거고 이 새로운 스타일이 뭐랑 상충된다는 거야? 소재와는 상충되는 그림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네.
그 다음 볼게. does. 얘들아 does야. 그래서야. 그럼 나 지금까지 여기 어땠어? 아, 이 그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해 하나도 안 돼. 불편해 죽겠어. 이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when 그 작품이 그 작품 얘들아 expressionist야 representation이야. expressionist지. 확인해야지. 이 작품은 어떨 수밖에 없냐면 less readable.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쉽게 읽을 수가 없는 거지. 얘들아 그럼 잠깐만. 이거 이형식 동사에 보어 1번. 이거 즉이잖아. 보어 2번이잖아. less 딸고 해석할 거야? 빼고 해석할 거야? 딸고 해석해야 돼. 얘들아 즉이면 똑같은 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 작품이 읽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아니면 쉽게 해석되지가 않아. 이거 맞는 말 아니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라.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서 중간에 낄 게 하나도 없어. 글이 너무 예쁘게 잘 전개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왜 그러는 거야? 사실 얘들아 너네가 읽으면서 중간에 뚝 끊긴 데가 없으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얘들아? 여기 정답 아닌가 본데 라는 확신도 좀 있긴 있어야 돼. 불안해서 자꾸 앞에다 껴맞추지 마시고. 물론 너네가 단어를 모르고 해석이 이렇게 안 됐으면 전리 갈 수 있는 함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게 낄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들아 이게 그림이 잘 읽히지 않는 경우는 있잖아. 읽히지 않을 때는 뭐로부터 떠나온 거냐면 전통적인 형태. 여기 있는 전통적인 형태는 얘들아 지금 이 그림이 expressionist 말하는 거니까 사실 얘는 누구 그림 말할 거야? 그래. representation을 말할 거야. 여기서부터 떠나와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림들은 얘 4형식 동사고요. IO고요. 대절 DO입니다. 그치? 얘들아 대절인 것 같은데 확인은 하셔야지. 뒤에 문장 완벽한지 보시면요. 미적인 태도가 주어고요. is needed 수동태 쓰인 순간 완벽한 문장 확인하시면 명적이 맞는 거네. 그래서 봐주시면 결국 그런 전통적인 형태로부터 떠나온 이 expressionist한 그림은 독자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상기시키고 있냐면 야 너 뭐가 좋아라? 너 미적 태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냥 너네가 읽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져오세요 라고 쓴 거야. 너네가 이거 이해하고 싶으면 미적 태도를 가져오세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오세요 이 말이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예투부 정사는 부사적 용법일 거고요. appreciate는 우리 네 가지 뜻 다 딸고 다녀야 된다 그랬잖아. 아이고 우리 이거 네 가지 뜻 뭐 다 딸고 다녀야 돼. 기역 2개, 이응 2개로 우리 기억하기로 했잖아. 기역 2개, 이응 2개면 감사하다 있고요. 감상하다 있고요. 이해하다 있고요. 인정하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뭐 감상하다도 괜찮을 것 같고 이해하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쓰였다는 거 잡아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전체 작품을 너 이해하고 싶어? 미적 태도 가져와 이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 그림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얘들아?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니까 미적 태도를 가져오세요 라고 한 말이야. 그럼 얘들아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뚝 끊겼는지 한번 보시면 능력이래. 뭐랑 뭐 간의 능력이냐면 to 스위치부터 어디까지 가로 칠 거야? 스위치 맞춰서 여기 동사인 거 확인할 거고 여기서 괄호 닫은 다음에 between A and B 확인하시면 결국 뭐랑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pragmatic attitude 즉 저기 있었던 R 그림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랑 그리고 미적 태도 이건 누구였어 얘들아? 에스테틱한 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그 능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뭐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미술을 잘 이해하려면 이라고 한 거네. 그럼 얘들아 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어디에 뭐 하는데 사실 제공을 하고 지금 도움이 되는 거냐면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 수밖에 없어. 아니 얘들아 저 적극적인 참여 representation이라는 그림에는 필요 없어. 그렇잖아. 그냥 보면 이해가 되니까. 그럼 이 작품은 뭐가 돼야 돼 얘들아? expressionist 그림이 돼야 돼.
그럼 답이 뭐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4번엔 낄자리가 아니지 쭉쭉쭉 이어져 있었는데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너네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얘들아. 마지막으로 처음에서 말했던 이 얘랑 얘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 그거 다시 한번 내용 정리했을 뿐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저도 피드백 가르치세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 위에서 네 번째 문장 포커스 뒤에 있는 거 그거 밑에 포커스 뒤에 이즈 밑에 동그라미 저 그거 뭐예요? 일형식 동사. 아하. 또. 그래서 동그라미는 형용사 같은 역할 하는 걸로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렇긴 한데 접속사나 전치사는 보통 세모를 치고 다니고 투부정사는 동그라미 치듯 경향이 제가 좀 있고 좀 동그라미 치는 경향이 좀 있고 칭찬 안 하죠. 저 화살표 직관적으로 표시해 주셨던 부분이 써먹고 싶어서 써먹으세요. 뭔가 약간 이렇게 예시 좀 많이 그림도 막 이렇게 그려주시고 되게 정리해주시고 해서 애들이 그 글 자체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근데 뭔가 약간 이게 좀 처음 온 학생들이 있거나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예요. 진짜 이렇게 막 분구하고 넘어가면 그게 뭔지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약간 좀 이렇게 그리고 약간 내성적인 하면 좀 질문하기도 좀 힘들어하고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 품사 써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애들 품사도 많이 틀리고 헷갈려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유의어, 파운데이션, 저 베이시스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실 더 썼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더 썼을 건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서 그 내신 할때좀 내신할 땐 더 썼을 거예요. 그리고 예시 그 그림 그려주실 때도 뭔가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학생들한테 친숙한 소재? 그래서 막 그러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와인이라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사실 좋아하는 진짜 애들 그렸으면 곰탱이 그렸어요. 그쵸. 선생님들 맞춤으로 맞아요, 와인으로. 맞아요. 그냥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 아까 제가 국기쌤 그거 하실 때 이거 appreciate 뜻 다 썼는데 이 글에서 무슨 뜻을 쓰는지 좀 애들이 까먹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우쌤을 다 쓰시고 여기에서 그거를 딱 짚어주시니까 좀 나중에 학생들이 복습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문장이랑 첫 번째 문장을 연관 지어주시면서 결국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좋았고 전치사 저거 against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전치사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까지 학생들이 좀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하나만 더 하자면 뭔가 이렇게 삼형식 동사라고 resembles를 썼는데 저건 애들이 전치사랑 같이 쓰면 많이 헷갈려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애들한테 이런 거는 with랑 같이 많이 쓰면 너네가 많이 틀리는데 뭐 그런 거랑 헷갈리지 않게끔 조심해라 라고 딱 한마디만 더 얹어줘도 애들이 with랑 쓰였을 때 왜 틀렸는지 좀 잘 이해를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거 진짜 수업할 때는 수동태도 쓰지 말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네. 끝이에요? 이런 거면 그 종이는 그냥 한꺼번에 취합했다가 네. 선생님들한테 그냥 나눠드리고 웬만하면 진짜 솔직하게 쓰려고 한 거니까 그 점수 상처받지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너무 상처받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이제 스터디는 아마 5월이었나? 그래서 내신 사실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신 때 뭐 서일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하긴 할 거예요. 애들이 그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진짜 문법은 차치하고 내용 이해만 시켜도 어느 정도 한 60%는 먹고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단어랑
쌤들께서 내신도 쓰고 해주실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괴롭히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에 만나요. 요거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파일? 수업 아니요 이거 뭐야? 복성 다 결과? 결과. 선생님별로 복사해서 네, 그려주세요. 보고 영상을 저는 체크를 할게요. 좀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기분이 이런 시간 5월에 또 그때는 좀 다 같이 일정 맞으면 저랑 원장님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고2 상담이 취소됐어요. 동명. 근데 고1 상담 해주셔야 돼요. 선일. 네. 그러니까 쟤네 밥 먹이러 갈 것 같아서 그렇고 원장님이 오늘 쌤이 이거 쌤들 거 보면서 좀 생각한 것도 있을 거고 기가 여기서 이미 빠졌을 것 같다고 내일 일정이 지수쌤 리더 타임이 와 미뤄지는 건가? 아니 아니. 3시 4시가 지수쌤 4시 5시가 세령쌤이랑 리더 타임 아니 그거 아니 이렇게 두던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바뀌었네. 오늘 원래 스터디가 원장님이랑 세령쌤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일 4시부터 4시 반 네 하고 내일 네, 그래서 3시 4시 5시 6시를 연달아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러셔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거 하면 돼요. 원장님이랑 스터디 괜찮아요. 그녀를 걱정하는 거라면 괜찮고 그래서 내일 지수쌤은 3시, 세영쌤은 4시, 쌤은 어차피 제가 대체를 하는 거니까 5시쯤 해도 상관없어서 그때 하는 거라 하고 리더타임 추합은 원장님 그거 다 노트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토대로 하면 될 것 같고 혜인쌤, 구키쌤은 뭐 원장님한테 질문 이런 거 적어오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민수한테 시켰는데 지수쌤도 뭐 원장님이랑 얘기해야 되는 거 뭐 있으면 말씀하셨는데. 얘기하고 저랑은 쌤 그 팀장 그거 역할 때문에 3월 초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쌤이랑 컨텐츠 관련 얘기를 한 3월 둘째 주 전에 끝내는 거. 그래서 일단 3월 셋째 주까지 만남의 건강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미만대 얘기도 한다며요. 네, 미만은 끝났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아직 다 끝나진 않고 어제 피드백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피드백 받아야 돼요. 받고 일단은 그러니까 원장님이 커피챗 때 얘기를 하실 건데 제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미만낼 PPT를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니까 이제 쌤들이 내년에도 미만내를 하실 때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번에 국기쌤 피드백까지 받고 각자 이제 수업을 해서 미만내를 되게 뽀대나게 홍보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한두 명밖에 안 들었었고 그때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서 최대한 축소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봤는데 진짜 의미가 아예 없다.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아예 없애도 되고 그래도 해야겠다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를 좀 커피챗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미만내는 구키쌤이 단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 자료만 같이 돌아서 해주시고 구키쌤이 그냥 워드로 띄워서 해주셔도 되고 쌤이 PPT가 편하시면 PPT로 그냥 중심 내용 해서 그냥 그날 수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풀 수업으로 그냥 걔네들 선일 담당하면 동명 이런 애들 근데 지금 동명이 없어요 신규가. 그래서 동명반이 깔렸는데 없거든요 신규생이. 그래서 지금 동명도 만들어는 놨지만 활용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선일 대상 선정만 애들이 있어서 그렇고 아직까지 신규생이 많지가 않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한데 둘째 주 넷째 주까지는 좀 3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토대로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쌤 월급만 애들도 쌤이 그냥 저 자료 받아서 첫날 수업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첫날 수업 준비라고 생각하고 이번 미만에는 그렇게 쳐낼 거고 중등부 기본반, 스탠다드반 그리고 쌤들 강의 계획서는 쭉 업데이트해서 3월 그러니까 다음 커피챗에서 한번 쭉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커피챗 하기 전까지 내신 기간을 저희끼리 이제 정해요? 내신 언제부터 스타트하자? 왜냐면 그 지금 2월 학사일정이 안 나왔는데 대략적인 게 쌤이 예상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쌤이 그거는 약간 이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서 커피챗 때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일단은 쌤이 내신들을 한 바퀴 1년을 돌았기 때문에 쌤들의 강의 계획서를 토대로 쌤들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쌤들이 나갔던 그 진도 타입대로 근데 바꾸셔도 유들이 때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여기 두 분에게 조금 이렇게 릴라이를 했으면 좋겠고 중등부 베이직 스탠다드반
강의 계획서도 쌤이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나갔을 때 그 교재에서 애들이 이게 괜찮을 것 같은지. 그리고 내신 올인반이기 때문에 기본반은 그때 내신만 나갔을 때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내신만 아니고 또 독해를 나갔을 때도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유동적으로 할지는 그건 지수쌤이랑 좀 많이 소통을 해서 쌤이 생각했을 때 또는 지수쌤이 생각에는 어떤지 이런 거 조율을 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오늘 중으로 민지쌤이랑 소통을 해서 커피챗 때 강의 계획서는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프린트를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민지쌤이. 교재가 안 나죠. 교재가. 교재 저희가 어디에 내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내신 범위가 그러니까 내신 기간만 일단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거- 내신 전까지 네, 수업만 네, 네. 업로드하는 거. 왜냐면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내신 시험 범위 안 나올 텐데 아. 그때 뭘 할지 그거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 저희가 한번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등대 교재가 교재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그 커리큘럼 가이드 천일문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링크 보낸 거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천일문 기본편 이렇게 해서 그 1년치 커리큘럼 교재 구성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중등부 기본이랑 스탠다드만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거를 단톡방에 올렸죠. 거기 링크 하단 링크가 없었어요. 링크가 없어요. 아, really? 그럼 링크를 보내도록 하고 그거는 제가 단톡방에 뿌릴게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어차피 고등부 내신 중간중간 들어가는 교재를 그걸로 구성을 잡아놓은 거라 쌤들 중간중간 수업하실 때 그 교재 써라 이거였거든요. 제일인 한눈에 가이드? 네네네. 그 제일인 한눈에 가이드랑 FAQ 링크를 우리 보내주세요. 쌤들 다 숙지하게. 그래서 그거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보냈던 그거를 보내서 쌤들이 강의서 짜서 2월 커피챗에는 우리가 3월 내신 대비 공통 규율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한 번 더 체킹하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체킹하고 3월 첫째 주 들어가기 전에 지수쌤이 요거 관련해서 한번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계획서 같이 피드백하고 이제 3월 이후의 일정들이나 계획 학사 일정이 그때쯤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 2월 말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거 토대로 제1인 학예 방학이랑 동계 방학을 정할 수 있으면 원장님이랑 저랑 정해서 그때 공지를 하는 걸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채령쌤 내일로 일정 변동된 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정리를 좀 하고 싶지 오늘? 오늘 하고 내일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는 게 좋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각각의 방에서 이벤트가 많네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다음에 나도 꼭 들어야지 현관으로. 고마워. 가져와야 되나? 여기 있구나. 기가 빨렸어. 아니. 다들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머릿속에 또 뭐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정리하시고 수업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슨 매기는 건 쌤만 매긴 거죠? 다 각자 내긴 거예요? 이거 분필 주인. 아, 질문 쓸 거예요. 네, 제 손이 지금. 네, 아, 네.